제1화 가난의 굴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 여성분의 삶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위해 당연히 희생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말이 있죠.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위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한지연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란 단어는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연 씨는 5살 무렵부터 자신의 집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새 옷과 예쁜 가방을 자랑할 때 지연 씨는 항상 언니가 물려준 낡은 옷과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연 씨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강조하셨거든요. 지연아, 우린 넉넉하지 않아. 언니도 참고 살잖니? 너도 조금만 참으면 돼. 초등학생이 된 지연 씨는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친구들은 김밥, 치킨, 과일 등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데 지연 씨는 매번 소금에 밥만 간단히 싸온 주먹밥 하나를 도시락통에 담아갔습니다. 그 도시락통 뚜껑을 여는 순간의 창피함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불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에 지연 씨는 혼자 울음을 참으며 그 주먹밥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언니의 교복을 줄여 입고 언니의 가방을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죠. 지연아, 언니가 너 때문에 참고 있잖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좀 덜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들으면 지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희생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부모님은 지연 씨가 가져온 돈을 당연한 듯 받아 생활비로 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대학 진학을 고민할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대학 꼭 가야겠니? 너라도 일찍 돈 벌어서 집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하지만 그 의문을 마음 깊은 곳으로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당연한 걸까요? 지연 씨가 대학에 진학하긴 했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그녀의 희생은 더더욱 무겁고 깊어만 갔습니다. 제2화 지워진 청춘. 대학에 진학하면 뭔가 바뀔 줄 알았다. 막연하게라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었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무게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지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대학에 들어가던 첫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동아리 부스를 둘러보는 선배들을 바라보았다. 밝게 웃고 떠들며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신도 저 틈에서 함께 웃고 싶었지만
금세 현실이 그녀를 잡아 끌었다.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편의점으로, 또 저녁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야 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더 많은 일을 찾았다. 그 덕분에 하루는 짧아졌고 친구들과 교류할 시간은 더더욱 사라져갔다. 지연아, 오늘 우리 과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동기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녀를 초대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늘 똑같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 미안, 오늘도 일이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 매번 이렇게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처음 몇 번은 동기들이 그녀를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지연의 대학 생활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갔다. 그녀에게 대학 생활이란 교실과 아르바이트 장소를 오가는 단순한 이동 경로 이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 반복 속에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가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언니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진짜 대학 생활이라는 걸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지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대학 생활이란 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다들 뭘 하며 보내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대학에 왜 온 걸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이 마치 그저 생존을 위한 투쟁 같았다. 꿈, 행복, 청춘 같은 단어들은 그녀에겐 너무 먼 이야기였다. 대학 4학년이 되자 그녀는 취업 준비까지 해야 했다. 친구들은 이력서를 준비하며 스펙을 고민했고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자격증과 어학 성적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연은 이런 준비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당장 부모님이 생활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동생의 학비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현실 앞에서 꿈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 게시판 앞에서 우연히 들려온 친구들의 대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유럽으로 교환학생 가는 프로그램 생겼대. 너 지원 안 해볼래? 그래, 가고 싶긴 한데 아무나 갈 수 있나?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게시판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이란 단어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만약 내가 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만 이내 현실이 그녀를 다시 깨웠다.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그런 걸 꿈꿀 자격이나 있을까? 그날 이후 지연은 자꾸만 스스로를 탓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가슴속에 묻어둔 아픈 상처가 점점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희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삶 전체가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학 졸업반이 되어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도 그녀는 망설였다.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문득 이번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과 영원히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결국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초대를 수락했다. 동창회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다들 성숙해졌고 자기 삶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지연이는 요즘 뭐해? 한 친구가 물었다. 지연은 순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야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해맑게 말했다. 너는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잖아. 대단하다, 진짜.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칭찬인 것 같지만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친구들의 밝고 화려한 모습에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다른 친구는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다른 친구는 이미 회사에 취직하여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지? 자신의 청춘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너무 억울했다. 가슴속에서부터 무언가가 강렬히 터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지연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이젠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강력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더 이상 삼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작은 균열은 곧 가족들과의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번도 그녀가 보여준 적 없는 강력한 결단으로 향하게 되었다. 제삼아 터져버린 마음. 지연은 동창회 이후 자꾸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자신이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 제물로만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남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청춘의 권리조차 그녀에겐 없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동창회 때 들었던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는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잖아. 대단하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대단해서였을까? 그저 선택권이 없어서 가족의 경제적 짐을 나 혼자 떠맡아야 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지연은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다. 왜 난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착한 딸, 효녀라는 이름 아래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니와 동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지만 그 대가는 비참했다. 한 번 터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지연은 큰 맘을 먹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편안했다. 그래, 뭔데? 나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할 생각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짧은 침묵이 지연에겐 영겁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 알바 안 하면 집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람과 당혹으로 가득했다. 엄마, 나 대학 생활 내내 알바만 했어.
학교 친구들이랑 제대로 어울린 적도 없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해봤다고.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저항하는 듯한 말을 하려니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내가 그렇게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니? 지연은 순간 분노가 치솟았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그 말이 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떠올랐다. 엄마는 항상 조금만 참으라 했어. 나도 이제 못 참아. 내 인생은 나한테 없잖아. 내 인생 돌려줘, 제발.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지연이 부모님께 소리를 높인 순간이었다. 지연아, 엄마가 뭘 어쩌겠니? 형편이 그러니 너라도 이해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면 쓰겠어? 그 순간 지연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참함이 느껴졌다.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님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연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마음속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낼 때가 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음 날 지연은 언니에게 연락을 했다. 언니는 이미 결혼해 집을 떠났기에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은 그래도 언니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지연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는 시집 가서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유난 떠는 거 아냐? 언니의 말 한마디는 지연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자신에게 돌아올 지지와 위로가 없다는 사실에 더 외롭고 막막했다. 그녀의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렸다. 며칠 뒤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너 정말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 그러니? 이번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무겁고 권위적이었다. 네,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아버지는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책임져 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 그건 생각 안 하니? 지연은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 지금까지 제가 뭘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건 좋지만 이젠 제 자신도 챙기면서 살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려왔다.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자 기묘한 해방감이 몰려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연은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과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다.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남들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곧 가족과의 더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정말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사와 선언의 순간, 지연은 드디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날을 정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부모님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였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처음으로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날이었다. 과연 가족들이 내 말을 받아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부모님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왔니, 지연아? 들어와라. 밥 먹었어? 늘 그랬듯 어머니는 일상적인 말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오늘만큼은 자신을 잃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지연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아버지를 불렀다. 거실에 부모님과 마주 앉은 지연은 손이 저릴 정도로 긴장되었다. 아버지가 무겁게 침묵을 깼다. 할 말이 뭐냐, 지연아?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은 저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뒤덮었다. 부모님의 표정에는 충격과 당혹이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어머니였다. 내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면 우린 어떡하니?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도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언제나 권위적인 태도로 집안을 이끌어왔던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지연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지연아,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난 듯 높아졌고 그녀의 가슴도 점점 더 답답해졌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이기적이라고요? 아빠,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대학 생활도 친구도 꿈도 없이 살았어요.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 순간 동생이 현관에서 들어와 상황을 듣고 놀라며 말했다.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누나 아니면 나 학교는 어떻게 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었다. 동생의 말이 또다시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지연의 단호한 말에 동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지연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그렇게 차가운 줄 몰랐다, 지연아. 넌 우리 집 희망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이 지연의 마음을 괴롭혔다. 나는 왜 가족의 희망이 되어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면 가족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부모님도 지연의 말에 생각이 깊어진 듯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냐?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삶도 소중하니까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부모님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지연의 마음은 놀랍게도 차분해지고 있었다. 가족과 갈등을 빚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진짜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곧 그녀의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지연이 부모를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변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지연은 또다시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비난을 받아도 괜찮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이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연은 온전히 혼자 힘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가 꿈꿔왔던 진짜 홀로서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이 겪게 될 홀로서기의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것이었다.